오늘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편성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2,102억 원 규모 되겠습니다.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에는 올해 총 예산은 본 예산에서 2,102억 원이 증가한 2조 2,931억 원이 되겠고,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2조 2,867억 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고보조금이 631억 원, 지방세가 400억 원, 세외 수입 314억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 총 2,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복지 사업과 시정 5기 역점 과제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역화폐 연전되겠습니다. 107억 원을 증액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 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가 보조금도 4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7억 8천만 원 증액하여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억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도 4억 9천만 원 증액하고, 첨단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취업 지원 등을 위해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5억 원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저출산 대응 및 건강한 양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 8억 원, 아빠 장려금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 산후 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10억 원 늘리고,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2억 원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울동 어린이집 확충 4억 원,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넷째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계급여 8억 8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8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 돌봄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2억 원, 아동수당 25억 2천만 원, 또 부모급여 25억 5천만 원, 기초연금에 2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체감형 행정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지편동, 산울동 주민센터 개청에 4억 원을 반영하여서 지역의 행정 문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편동 주민센터는 이번 달 안에, 그리고 산울동은 내년 3월에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편동 산울동에 행복 누림터 내에 도서관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12억 원도 반영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역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한솔동에 있는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예산으로 7천만 원 신규 편성하고 또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비 1억 원, 그리고 올해 초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세종 한글축제 지원 예산 8천만 원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효율화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장비 예산 17억 원을 증액해서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또 동절기 도로 안전과 시민통행 불편에 대비한 설해 응급 복구 지원 사업도 7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응패스에 23억 원, K패스 환급 지원에 18억 원 증액합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크게 뭐 지방세, 세외 수입, 그리고 교부세, 국고보조금, 뭐 보존지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 추계를 좀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약 54억 정도 늘어나고 면허세 44억, 지방세 134억, 지방소비세 73억, 재산세 80억 이렇게 해서 약 4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산단 공유지역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동 83억, 전이 10억, 뭐 청송 농건당지 이렇게 포함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정 효율화 TF를 하면서 체납 징수 강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추계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뭐 부동산 교부세, 소방 안전 교부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예산에 작년도 정부 안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 확정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겨서 그 추가되는 부분은 통상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 규모가 4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1차 정부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늘어나가지고 지방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88억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상반기 때 정기 수요조사 상하반기에 해서 정기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8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이렇게 약 30억씩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추경을 하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 사업이 국비가 그러니까 460억 원, 그리고 균특 보조 사업의 국비가 146억 원, 그리고 기금 보조 사업이 6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뭐 순세개인요금 이런 기타 세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국세 얼마나 늘었어요? 19.24에서 늘었다며요. 19.24%는 보통 교부세율이고요. 내국세 늘었다고 했죠. 네, 그거는 이제 정부 추경하면서 늘어난 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사입을 하거나 지방세를 발행해서 하는 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지방세도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이제 본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산하기관들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출연금들 중에 일부만 담고 일부는 추경에 확보되는 세원을 가지고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했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출구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도 지출구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를 감액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출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을 평균해서 그 규모만큼은 감액하는 걸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산업기관에 출연금을 줬는데도 그거를 다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만큼은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이 대선 여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연민전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따로 시장님께 좀 주셨고요. 당선자 시절부터 좀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셔서 연민전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했고, 아까 우리 유영국 본부장님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이제 복지 예산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미반영된 부분은 이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 내용별로 하나하나 보면은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또 예를 들어 뭐 출생 축하금 또는 아빠 장려금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한 237명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7명으로 이렇게 60명이 출생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들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복지 관련 예산들도 기쁜 일입니다만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보통 교부세 관련해서는 그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통 교부세 문제가 우리 단층제, 우리 시의 그 특성에 기반한 근본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국가 주도로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 행정 수요가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또 복합 커뮤니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 50만 명 정도가 신도시 지역에 살 걸로 예상을 하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가 개발되고 또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1만 명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차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시가 안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행안부에 계속 저희들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1% 정률제를 또 내거셨고요.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또 우리들이 이제 이 교부세 자체의 어떤 증액 또는 뭐 지금 이 보정을 해주는 부분도 가만히 있으면 좀 일몰되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1%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이제 그 어제 좀 방향 또는 전망을 좀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에 대한 그 뭐 국가적인 좀 생각들이 조금 진전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행정 수도가 된다. 행정 수도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 관련된 전체 경제가 좀 진전이 될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당장 뭐 부동산 거래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기관들의 입주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산업의 유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과는 양상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행정 수도가 되는데 이제 영향을 집중하겠노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추경 관련해서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이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셨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재정혁신 그런 TF의 운영 결과가 또는 시의회의 어떤 동의나 또 시민들의 지지가 없는 상태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확 바꾼다는 것이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도 문제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영향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조치로 좀 이해를 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